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책을 뭔가 들어가기 앞서 전체적인 책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전에서 파트 1을 아주 짧게 들어갔는데 파트 1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 두 번째 15분짜리 영상에서는 파트 2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트 2를 넘어가기 전에 파트 1에서 나온 이제 심리적 실험들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챕터 1에서는 위어드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심리적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애쉬의 수능 실험, 또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러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주차 딱지가 나라별로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뭐 이런 사회적 실험도 있었고, 자연 실험도 있었고, 또 탑승자의 딜레마 실험, 일반적 신뢰 실험, 그다음에 새항목 질문 실험 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위어드가 얼마나 이 실험에서 항상 극단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적 심리적 변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쉬의 수능 실험 같은 경우는요, 선분을 보여주고 같은 길이를 맞추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자에게 이제 이 첫 번째 이 대표 막대 길이를 보여준 다음에 1번이랑 2번이랑 3번 중에 몇 번째랑 길이가 같은지를 맞춰보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험인데, 보시면은 누가 봐도 대표 막대의 길이가 3번 막대랑 길이가 똑같죠?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는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한 30명 정도 더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30명이 일부러 아니야, 막대는 3번 막대랑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더 짧은 뭐 2번 막대랑 더 똑같아, 길이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위어드가 아닌 사회에서는 실험 결과가 놀랍게도 위어드가 아닌 실험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위어드 국가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번 막대랑 이 막대의 길이가 똑같다고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도 나머지 30명이 아니야, 2번 막대랑 길이가 똑같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위어드가 아닌 사회에서는. 이게 이 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위어드 사회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수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수능하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지만 짐바브웨 사람들 보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위어드 사회는 이 그래프 안에서도 이 양 끝단에 극단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UN 외교관들이라는 그 자연 실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49개국을 대표해서 뉴욕 유엔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이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주차 딱지를 끊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2002년부터 이 면책 특권이 종료됐고, 종료되기 전까지 5년 동안 영국,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주차 위반 딱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집트, 차드, 불가리아 외교관들은 굉장히 많은 딱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국의 국제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대표단의 미납 과태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네. 여기
그 표로 정리된 건 없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애쉬의 수능 실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어드인 국가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수능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외교관들의 사례에서는 이제 국제 부패 지수가 부채 지수로 했죠. 죄송해요.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대표단의 미납 과태료가 더 많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어드한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규범을 더 잘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탑승자의 딜레마 실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고 있다. 친구가 보행자를 친다. 당신은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인 도시구역에서 친구가 최소한 35마일로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 이외에 다른 목격자는 아무도 없다. 친구의 변호사는 만약 당신이 친구가 시속 20마일로 달렸다고 증언을 해주면 친구가 심각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A. 친구는 친한 친구인 당신이 증언을 해주기를 기대야 할 분명한 권리가 있고 당신은 친구가 시속 20마일로 달렸다고 증언을 한다. 다음에 another choice. B. 친구는 당신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당신은 그가 시속 20마일로 달렸다고 허위 증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친구를 위해서 거짓 증언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친구가 잘못한 게 맞고 위법을 저질렀으니까 올바르게 말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위어드 국가일수록 위어드한 국가의 사람들일수록 이 친구를 위한 답변이 아니라 위법을 저지른 친구가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B를 선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위어드 국가일수록 보편주의적, 또 다른 말로는 비관계적 성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것은 관계주의적 성향인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특수주의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어드일수록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의도에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weird일수록 분석적 사고를 합니다. 이제 분석적 사고를 한다는 게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토끼를 대상 그림으로 보여주고, 또 초이스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A는 당근이고 B는 고양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A, 당근을 보여줬을 때, 토끼를 보여줬을 때 이제 당근이랑 고양이 중에 뭐랑 더 매치를 할 거냐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위어드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상을 쌍을 이룰 수 있는 것과 연결하는 것, 즉 토끼랑 이제 고양이를 연결하는 것은 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를 분석적 접근이라고 하고, 토끼랑 이제 당근을 연결하는 것은 대상을 다른 것과 연결하는 것, 즉 A와 연결하는 건 토끼는 당근을 먹는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체론적 또는 기능론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위어드한 국가일수록 이제 토끼를 보여줬을 때 고양이랑 연결할 그 경향이 더 세다고 합니다. 분석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더 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실험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위어드의 특성을 한 번 더 강화시켜줍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의 뒷부분입니다. 챕터 2는 문화적 진화와 새로운 종의 탄생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챕터 2는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것이 없어서 바로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는 집단적 친족의 해체와 국가제도의 등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시족 부족 사회, 이걸 아울러서 집단적 친족 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핵가족화 됐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시족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내 고모, 삼촌, 이모가 한 그냥 부족 마을을 이루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족장 사회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시족과 친족 사회는 평등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족장 사회로 넘어가면서 불평등하게 됐다. 그러니까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불평등이 생겼고, 이게 정근대 국가로의 길이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아바팁이라는 아프리카의 한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족장 사회로 우리 사회가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팁 공동체는 의례상 불평등이 존재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의례가 있잖아요. 뭐 성년식이든 고기잡이든 뭐 요리하는 의례든 굉장히 많은 의례가 있는데, 그 의례 중에서도 중요한 의례가 있고 부속적인 의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의례를 맡은 가족이 점점 더 정치적 권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잡이 의례를 소유한 시족이 아바팁의 어장에 금기를 정해서 모든 시족이 7개월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무심코 한 무리의 의례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자 성년식을 소유한 시족이 그는 절대 성년식을 통과할 수 없다고 결정해서 그를 사실상 영원히 사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의례상 불평등이 족장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 계층이 생기고, 엘리트 계층과 나뉘는 하위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근대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챕터 2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챕터 4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제목은 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문화와 심리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종교가 이 문화적 진화에서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 4에서 이제 종교적 믿음과 의례가 협동 성향을 높였다고 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보면은, 이제 문화적 진화가 인간의 심리에 남긴 흔적을 살펴봐야 하는데, 종교와 신이 을 믿으면, 즉 점화 자극을 받으면 종교인들은 자선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공동체에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과 사례를 통해서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는 행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협동 성향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뭔가 이 정근대 국가에서 사람들이 협동을 하게 되면서 종교를 믿고 있는 집단이 집단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협동 성향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붙었을 때 더 단합이 잘 돼서 경쟁에서 우위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집단들이 종교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초자연적 믿음의 진화를 설명하는 3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면 사실 이 챕터는 다 얘기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 경험과 직관보다 남들에게 배우는 것을 기꺼이 믿는 인간종의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뇌의 어설픈 진화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부산물의 존재. 조금 여기가 재밌었던 게, 이 학자가 뇌가 급하게 발달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어설픈 진화에서 생겨나는 이 부산물이 뭐냐 하면은 정교한 정신화 능력입니다. 이거를 부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 너무 아파 보이는 사람을 보고 나도 같이 저 사람은 너무 아파 보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부산물이 우리는 산타클로스, 이빨 요정, 신의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 믿음이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간 경쟁이 문화적인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종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종교를 채택한 곳이 훨씬 더 집단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몇 공동체가 식량 공유를 거부하거나 적이 습격해 왔을 때 도망친 사람들을 벌하는 신이나 조상의 혼령을 우연히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또 다른 공동체가 귀중품을 거래하거나 강화 조약을 확인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신성한 맹세를 어긴 죄로 사람들을 벌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 간 경쟁을 통해 점차 이런 다양한 초자연적 믿음이 걸러지고 중합되고 재결합될 수 있다. 집단 간 경쟁이 충분히 격렬해지면 내부의 화합을 지탱하던 서로의 신, 의례, 사회 제도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된 문화적 결합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규범을 위반하고 감시하는 또 벌하는 신을 믿음으로써 집단 간 유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우위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벌써 그 시대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신과 의례가 실제로 어떻게 진화했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잘자잘한 신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종교가 너무 발전을 했지만 이전에는 뭐 상업의 신, 뭐 또는 음식의 신, 농사의 신 이런 신들이 있었다가 그 각 신들을 믿고 있는 집단이 경쟁을 하면서 점점점 경쟁을 하면서 하나로 모아지고 보편적 신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인간 심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보편 종교들의 3가지 핵심적 특징이, 첫 번째, 정해지지 않는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해지지 않는 내세를 이야기한다는 건 지옥과 천국을 모두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후 10년간의 경제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그러니까 약 20% 증가. 그거 천국과 지옥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 약 20% 증가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10년간 10% 더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정해지지 않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을수록 살인사건의 발생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이게 또 상관관계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자유의지인데요.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위어드에만 국한되고 자유의지를 강하게 믿을수록 커닝을 덜하고 성향적 귀인 편향도 높다고 합니다.
그 성향적 귀인 편향이 그는 일하느라 지쳤다처럼 맥락이 아니라 그는 게으르다처럼 성향적 특성을 토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보편주의를 더 빚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죠. 특수주의적이냐 보편주의적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트 1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파트 2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